베타형의 온기가 남아있는 30큐브. 이 30큐브의 변화를 설명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타형이 살았던 30큐브 기억하시죠? 지난 19년 6월에 만들어져 올해 7월까지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며 운영되었던 수조입니다. 우리의 베타형이 영공으로 간 후 구피들의 집이 되었다가 수초 연습과 레이아웃 연습을 하고 싶어 리셋을 감행하였습니다. 수조 전면부 상단의 유리가 깨져서 뒷부분을 앞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번 수조의 메인으로 쓰일 돌은 바로 황호석입니다. pH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돌이며 사용시 평균적으로 6.5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소일 바닥재의 돌을 쓰면서 수초를 키우기 적당한 정도로 맞춰주죠. 저와 같은 수초 초보자들이 수초왕을 시작할 때 쓰기 좋은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비료를 맨 먼저 바닥에다 던져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수족관에서 배치 구상을 끝내고 온 터라 돌이 위치하지 않는 곳에다 비료를 하나 둘 놔줍니다. 소일은 아쿠아리오의 네오소일 컴팩트 수초용을 사용했습니다. 적당히 깔아주고 카드로 펼칩니다. 여러분은 이왕이면 우드락을 자른 거라든가 원예용으로 따로 파는 게 있으니까 그걸 쓰세요. 이건 면적도 좁고 해서 불편하거든요. 이걸론 택도 없으니 조금 더 부어줍니다. 이상적인 소일 두께는 최소 5cm라고 합니다. 일단 돌 배치를 위해 대략적으로 소일을 깔아주고 수족관에서 배치해본 사진을 참고하여 기록한 사진 속 모습과 동일하게 돌을 놔봅니다. 이번 레이아웃은 수족 가운데에 큰 돌을 배치하여 임팩트한 느낌을 주려고 합니다. 밑동이 되는 큰 황호석을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돌을 하나 더 올려놓을 건데요. 특이하게도 이 돌은 왼쪽 아래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본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고정이 되고 아랫돌과의 사이에 틈이 생겨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 줄 겁니다. 오른쪽에다 작은 돌을 하나 놔두어 틈이라는 포인트를 더욱 강조합니다. 메인 수석의 배치를 끝냈으니 메인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줄 보조석을 배치할 차례입니다. 우측 전방은 여백과 메인 수석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크기의 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작은 돌을 놔두어 디테일을 높입니다. 후방에 놓여진 돌은 원근감을 나타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잘한 나무 조각을 메인 수석에서 뻗어나가는 형태로 배치해 시선이 중심으로 쏠리게 만듭니다.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물이 채워졌을 때의 색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닌데요. 색이 바뀐 것을 보면 괜히 재밌어서 했습니다. 주된 소재의 배치를 끝냈으니 이젠 수초를 식재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키워보지 않았던 정경 수초인 미니 헤어그라스입니다. 물을 조금 채운 뒤에 진행하였고요. 생각해보니까 베타형 수조를 꾸밀 때도 헤어그라스를 심었네요.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뭔가 예전에 모내기 했던 그때의 장면이 오버랩되는 순간입니다. 모내기는 언제나 큰 노동력을 선사하며 분촉하는 작업, 씻는 작업, 허리를 굽혔다 피는 등의 피로감이 따르는 작업입니다. 노래를 들으며 신나고 재미있게 즐기며 합시다. 모내기 작업이 끝난 후의 모습, 30큐브 사이즈의 헤어그라스 한 팩만 사용했습니다. 별다른 수초를 넣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초 작업은 끝내고 물을 채워줍니다. 뽁뽁이라던가 다 쓴 소일의 비닐 포대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이렇게 물을 채우고 있는데 조금 더 머리를 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땐 볼탑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던 때라 물 채우는 것도 한참 걸렸습니다. 불편하기도 했고요. 물을 다 채우고 여과기를 가동한 후의 모습. 수조 전면부에 있는 기포를 밀고 촬영을 했어야 했는데 아마도 지쳐서 그런 걸 할 기력이 없었나봐요. 사실 수초가 들어가는 어항이면 꾸민 직후의 모습은 뼈대만 있기에 투박하고 무게감만 느껴질 뿐 푸릇푸릇함이라던가 생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수초가 자라야 분위기가 달라지기 마련이죠. 2주가 지나고 마침 환수를 하고 있어 촬영을 했습니다. 2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정말 조금 성장한 정도? 이젠 보충 수통으로 환수하는 모습이 낯설기만 하네요. 이렇게나 불편한데 저때까진 어떻게 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땐 생물병기로 오토싱 한 마리와 블러드메리가 입수한 상태인데요. 이 친구들 덕분에 그 전에 있었던 시리끼 등이 다 잡혔습니다. 역시 생물병기. 그로부터 6주가 더 지나서야 수초가 성장한 모습을 확실하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2탄이나 조명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성장이 느린 감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세팅 초기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헤어그라스는 러너를 막 시작하고 있었고 윗부분에는 포인트 겸 베타형 내수조에서 봤던 노치도메 군락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지라 또 한 번 노치도메를 사용했습니다. 수석을 지탱하는 듯한 느낌의 나뭇가지에다 피나데피다라는 수초를 활착시켰습니다.
다른 후경 수초를 심는 것보다는 가운데의 돌을 포인트로 화사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피나드 피다를 선택했습니다. 참 수석에다 디테일을 살린다고 얇은 나무까지도 달았는데요. 소소한 요소이다 보니 크게 띄진 않습니다. 조명을 다이렉트로 받다 보니 돌에도 자연스레 있기가 생겼습니다. 덕분에 자연스러운 느낌도 들고 의도치 않게 약간 뭐랄까요, 공룡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되게 그냥 공룡이 살던 시대의 그런 느낌. 근데 이런 느낌이 싫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수조의 분위기를 더욱 살리는 것 같달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총 8주가 지난 시점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성장은 크게 하지 못했지만 세팅 후 3개월이 지난 모습입니다. 피나드 피다는 트리밍 후 식재로 나뭇가지를 타고 흘러내려와 세력을 확장함과 동시에 수조의 분위기를 살려주었습니다. 피나드 피다 선택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부세를 이번에 촬영하며 추가했는데요. 아마도 피나드 피다와 아주 좋은 조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할 땐 한 달 전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녹화분과 비교해보니까 그래도 수초가 조금은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더디긴 하지만요. 노치도메가 특히나 성장이 더뎌 다른 수초에서 조금 더 빼왔는데 그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와구미 수조를 세팅하며 솔밸브와 타이머를 이용한 자동 2탄 시스템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내로 완성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조금 급하게 준비했던 수조였는데 일단 제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고요. 헤어그로스를 빽빽하게 키우는 것이 제 목표였던지라 아직까지 녹지 않고 잘 있는 것을 보니 느리지만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메이플을 모티브로 했다는 그 망할 수조 덕분에 레이아웃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공포심으로 와닿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잘 못하지만 그때보다는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라 약간 뿌듯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상태가 썩 괜찮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헤비람 사장님께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관리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려고 합니다. 전문가에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여러분께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이 된 후에는 히터나 2탄 확산기, 여과기 등을 제거하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성장하려 노력 중인 똥송 김산책이었습니다.